악착같이 무너질 때까지 아예 제압을 해버려라. 이렇게. 예? 뭐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라. 이게 이제 녹취 이제 그 된 내용이 문건이 나오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 한 사람이 이랬답니다. 박원순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요한 박원순 제압 지시는 왜 있었던 것인가? 원세훈 그마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경원 1억 피부숍 그거 빗대가지고 그 박원순 공격하세요. 국정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좌파 인사, 아들 병역 비리, 박원순 불신임 청원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했다 그거죠. 박원순 이제 더는 못 참아. 검찰에 수사 요청. 자, 어버이연합에서는 집회하고 비방 광고하고 서울시장 자격 없는 박원순 물러가라. 박원순 물러가라. 박원순 겨냥 집회 19차례 하고 1인 시위 20번에 800만 원을 꿀꺽 했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이 전날 소환에 부르겠는데 어제죠. 근데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왜 소환에 부르는 거였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어제는 안 나왔죠? 원세훈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조마조마한 상황이니까 MB 측은 어쨌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원세훈이 왜 집요하게 박원순을 괴롭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시죠.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미 갈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신고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느 그냥 사설 병원도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했고 그걸 기자들까지도 다 가서 확인했고 그랬는데 그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연세대 병원이 그것도 서울시장 박주신 병력 비리에 앞장선 이 연세대 병원 윤도 원장은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박주신 병력 비리에 그것도 조직적으로 엑스레이 필름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연세대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네, 이건 2011년 11월 18일 국정원에서 전 부서장, 전체 부서장 모인 자리 회의에서 했던 녹취록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장이죠. 직원들 앞에서 이거 봐, 사실이 아닌 것을 싸우라는 게 아니야. 사실인 것은 상대방이 손 들 때까지 싸워야 돼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니까요. 여기서 그놈은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왜 이놈처럼 하셨는지. 말 참 거칠게 하셨네요. 원세훈 전 원장님. 박원순 괴롭히기 왜? 황정수 형. 원래요. 30초만 이명박 하세요. 대통령하고 짧게.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이명박 그쪽으로 할 대통령이 때 서울시장 할 때 월급 4년을 갖다가 네. 아름다운 재단에 내가 맞아요.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게에 고문도 해주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예. 뭔가 이 두 사람이요. 어느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예. 이 포스코의 사회 이사를 안철수 대표하고 박원순 두 사람이 같이 하다가 네. 박원순만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틀어졌어요. 예.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친박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뭐 거의 스스로 던지다시피 네. 투표를 실시하고 무상급식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정치 구도가 있었는데 예. 박원순이 나와서 거죠. 그걸 갖다가 다 가로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웠다가 극단적인 정오로 가게 되면서 그게 더 그것이 이제 무섭다니까요. 정치적인 어떤 공작으로 나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원세훈하고는 별 저거 없죠. 뭐 가심정 가질 일이 없는 거죠. 거기는 원세훈. 이제 이명박 원세훈이라는 대통령이 사람은. 기분 나쁘면 자동으로 나쁜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원세훈도요. 정기현 소장. 원세훈도 아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 그래요? 예, 2009년도에 네. 이른바 국정원이
박원순 그 서울시장을 고소합니다. 네. 그때 아마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헌정사상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원고가 대한민국입니다. 피고가 박원순이고요. 그게 이제 국정원과 그 박원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네, 한번 충돌. 붙은 거예요. 충돌이었었는데 그때 이 2009년도에 그 소송이 있고 난 직후에 박원순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정권이 바뀐 후에 예, 예. 국정원장은 반드시 법정에 설 것이다. 네. 그리고 이 국정원 사찰 소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딱 적시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은 MB와 원세훈 원장에게는 아니 15년 동안의 인연과 악연이 이어진 사람인데 예, 예. 내가 얼마나 서울시장 시절에 시민운동가 박원순을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케어해줬는데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할 수 있어?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어칠 수도 있고 예, 이걸 예. 또 하나의 좌파 세력 어떤 속가내기 네, 이 맥락에서 박원순을 지목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서정 변호사. 저는 이게 아까 시작은 정말 이게 사랑으로 시작했죠. 바로 이게 그 아름다운 재단에 월급을 기부하고 그게 바로 등불 기금. 등불 기금으로 이게 시작은 그랬는데 틀어진 게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예. 첫째는 이게 바로 대우나 비판입니다. 2007년도에 이게 박원순 시장이 대우나 정책을 세게 비판하니까 아, 예. MB가 일단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고요. 저도 방송할 때 뭐 일단 삽질부터 하고 그러니까는 뭐 연락 오던데요. 예, 그다음에 두 그런 얘기 번째는 하지 말라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광우병 파동이 생기고 촛불시위 생기면서 그때 이게 좌파 속가내기가 시작되면서 네. 바로 이게 박원순처럼 시민운동하는 사람 중에 약간 이게 진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좀 탄압 비슷하게 이게 시작되면서 사이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정권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는 이제 국정원의 사찰을 박원순 시장이 비판하면서 네. 국정원이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네. 명예훼손에 원래는 이게 국가라는 건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기관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예. 국가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박원순 씨한테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물론 패소했지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거 되면서 이게 정말 목을 돌아올 수 없는 걸고라도 다리를 나는- 그때부터 이게 건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전기현은 일단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뭐 적으로 생각했던 그놈이라고 욕을 했던 대한민국 국정원이 특정 정치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국정원법 위반이죠. 국정원은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순진하시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상관없이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말이죠. 결국 그놈을 어쨌든 무너뜨리라고 했다는 것은 네. 박원순 시장을 어떤 연유에서든 적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보수 진보가 적입니까? 네. 적은 타도해야 되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머릿속에는 박원순이가 타도되어야 될 사람이고요. 맞아요. 타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똑같은 것이다. 예, 예. 자국민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예. 그 결과가 결국 네, 국정원의 몰락과 MB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 제가 이제 그 1억 원 피부샵 논란을 할 때 캠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데 어쨌든 초대 정무부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전에 어떤 좋았던 감정들이 나빠진 계기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예.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는 부분 그것이 크게 보면은 한나라당과 보수의 패퇴로 인식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예. 말하자면 어떤 악 공격을 하고 또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제가 느낄 때도 지나치다 정도로 말하자면 집요했어요. 그 집요하기도 하고 네, 보관하고. 어떻게 일반 시민단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문에 하단 예, 통광고를 통해서 시장을 비판했거든요. 그건 사실은 개인 시민단체가 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문제였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도 보지 않았죠? 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과의 개인적인 애증 관계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했다고 좀 많이 설명들 해주셨는데 예. 그 당연히 그거는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뭐냐 하면 어차피 서울시장 된 사람들 치고 대선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에 도전 2012년 대선에 하는 거는 부담스러웠던 2012년이든 2017년 반드시 할 거다. 예.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대권을 잡는 일로 가면은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싹부터 아예 잘라라. 예. 이런 뜻으로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많이 했기 때문에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리를 차단해서 예. 2012년 대선 전략 차원에서 완전히 고리를 차단하려면 박원순 시장한테
색깔론으로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네, 완전히 그 차단을 해버려야 네. 저기 확장성이 떨어진다. 예.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만 입에 담기도 그렇네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한 건지 엄청 바쁘셨다는데요. MB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가지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뭘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정치 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MB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 횡포에 국민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MB 측에서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이재호. MB는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재호 팔 벌려 없는 적폐 만들지 마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고. 옆에 있는 정병국. 피가 피를 부를 것이다. 정진석.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이 되셨는데 부부싸움에 목숨 끊은 것이다. 그런데 왜 MB 책임이냐? 그러니까 좀 문제된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지. 그리고 MB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MB 수사는 적폐청산의 완성이다. 노회찬 의원. MB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 박원순 몰랐다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고 고소했죠. 예, 들어보시죠. 사실 정치검찰을 여당이 만드는 거죠. 네.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정치검찰을 욕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있는 적폐는 분명하니까 잡아가거나 조사하면 되지만은 예. 공연이 없는 적폐의 가능성 어쩌다 뭐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획 수사나 보복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적폐 청산해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적폐 청산인지 참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되묻고 싶고요. 네.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적폐를 청산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분열과 갈등만을 남길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들에게 또 갈 거다. 네, 김형주 전 의원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정두원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정두원 의원에게 네. 슬슬 얘기하실 것 같던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고. MB에 대해서 정두원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네, 전기현 의원. 저는 지금 해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예. 사실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래서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예. 우리 국민들이 꼭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한번 논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이번 기회에 정말 이게 정치 보복하고요. 그다음에 정치 개혁, 적폐 청산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 정치 보복 있잖아요. 이건 이게 보통 추측과 선입견. 그다음에 표적을 미리 정하고 저인망식으로 훑기 수사. 또는 이게 결론을 내려놓고 깨맞추는 수사. 이건 이게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정치 그러면 개혁, 적폐 청산은 뭐냐? 이건 이게 오로지 법과 원칙.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바로 이게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권의 잘못은 다 똑같이 청산하자. 이게 형평성의 원칙, 법과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처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게 증거가 있고 법에 맞다면 이게 처벌, 이거는 적폐 청산이죠. 근데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보고한 증거가 없는데 근데 추측을 내려고 미리 결론부터 내리고 이게 깨맞춘다. 이러면 이게 보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게 얼마나 검찰이 과연 이게 증거와 팩트를 제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봅니다. 정두원 전 의원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시작을 했는데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좀 전에 서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의 요구를 정치 보복으로 폄하하면서 결국은 모든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자, MB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한가한 자리 아니다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한가하지 않았어요. 매주 국정원장 대면 보고를 부활시킨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매주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요.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한 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피는 피를 부른다 정치 보복 운운하는데 이런 이른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네. 먼저 국민 앞에 예, 석고되자는 심정에서 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황 소장님의 미소는 평론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좀 레알하게 요즘 말대로 리얼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새로운 사실을 알려고 할 뿐이 절대 아닙니다. 저분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한국 최고의 사고 수습에 대해서는 선수다. 네. 지금 부메랑을 건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DJ 노무현 때도 조사해야 된다 말을 하잖아요. 예.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뭔 말을 하는가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평론은 또 뭐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거 저 평론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뭐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근데 애매하셔서 시청자들께서 다 알아들으셨겠죠? 예. 김광덕 본부장. 네, 저는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내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해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일단 정치 개입과 이 블랙리스트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알았든 몰랐든 그건 대통령이 알든 몰랐든 중대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다. 예. 그래서 아까 석고대제 아까 똑같네요, 저하고. 석고대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부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외과 수술식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복 논란으로 휩싸이지 않도록 아주 현명하게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 하신 건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리고 선수 한 분 또만 아까만 선수라고 그러셨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종목 선수인지는 말씀 안 하셨죠? 사고 수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고 수습. 아 이런 문제가 터지면 쏙 빠져나간다. 절대 안 걸려든다. 예. 근데 뭐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 회장님은 어떻게 잘못 걸려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지금 뉴스가 들어와서 잠깐 좀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동부그룹 김준규 회장이 사임했다네요 오늘 회장직에서. 그리고 지금 서 변호사님 미국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죠? 미국이죠? 그렇죠. 네,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동부그룹 회장직과 계열 회사의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거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출국인 게요. 네. 오비 일학처럼 이게 우연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소나기는 일단 피해라. 그래서 이게 저는 고의적으로 출국했다 보고 아마 이게 귀국 시점 있잖아요. 네. 귀국 시점에 이게 일단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시키고 그다음에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쓰기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으로 적은 건데요. 바로 이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1도, 2부, 3백. 일단 이게 도망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인하고 여기까지 부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게 백을 써서 나오는 이게 바로 재능적이니까 저는 그래서 오비 일하고는 안 보고 일단 이게 저는 피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들어오면 또 별일 없이 회장직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게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돼도 처벌되면 힘들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6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악착같이 무너질 때까지 제압을 해버려라. 이렇게. 예? 뭐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라. 이게 이제 녹취 이제 된 내용이 문건이 나오면서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 한 사람이 이랬답니다. 박원순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요한 박원순 제압 지시는 왜 있었던 것인가? 원세훈 그마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경원 1억 피부숍 그거 빗대가지고 그거 박원순 공격하세요. 국정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좌파 인사, 아들 병역 비리, 박원순 불신임 청원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했다 그거죠. 박원순 이제 더는 못 참아 검찰에 수사 요청. 자, 어버이연합에서는 집회하고 비방 광고하고 서울시장 자격 없는 박원순 물러가라, 박원순 물러가라. 박원순 겨냥 집회 19차례 하고 1인 시위 20번에 800만 원을 꿀꺽 했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이 전날 소환에 부르겠는데 어제죠. 근데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왜 소환에 부르는 거였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어제는 안 나왔죠? 원세훈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사실대로 말할까 말까? 조마조마한 상황이니까 MB 측은 어쨌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원세훈이 왜 집요하게 박원순을 괴롭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는 이제 국정원의 사찰을 박원순 시장이 비판하면서 네. 국정원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네. 명예훼손에 원래는 이게 국가라는 건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기관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예. 국가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박원순 시장한테 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 물론 패소했지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거 되면서 이게 정말 목을 돌아올 수 없는 걸고라도 다리를 나는- 그때부터 이게 건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전기현은 일단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뭐 적으로 생각했던 그놈이라고 욕을 했던 대한민국 국정원이 특정 정치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국정원법 위반이죠. 국정원은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순진하시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상관없이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말이죠. 결국 그놈을 어쨌든 무너뜨리라고 했다는 것은 네. 박원순 시장을 어떤 연유에서든 적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보수 진보가 적입니까? 네. 적은 타도해야 되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머릿속에는 박원순이가 타도돼야 될 사람이고요. 맞아요. 타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똑같은 것이다. 예, 예. 자국민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예. 그 결과가 결국 네, 국정원의 몰락과 MB정부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저는 네,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 제가 이제 그 1억 원 피부샵 논란을 할 때 캠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데 어쨌든 초대 정무부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전에 어떤 좋았던 감정들이 나빠진.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미 갈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신검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느 그냥 사설병원도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했고 그걸 기자들까지도 다 가서 확인했고 그랬는데 그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연세대 병원이 그것도 서울시장 박주신 병력비리에 앞장선 이 연세대 병원 윤도 원장은 당장 물러나라 박주신 병력비리에 그것도 조직적으로 엑스레이 필름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연세대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네, 이건 2011년 11월 18일 국정원에서 전 부서장, 전체 부서장 모인 자리 회의에서 했던 녹취록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장이죠. 직원들 앞에서 이거 봐, 사실이 아닌 것을 싸우라는 게 아니야. 사실인 것은 상대방이 손 들 때까지 싸워야 돼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고소합니다. 네. 그때 아마 이게 그 뭐랄지 헌정사상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원고가 대한민국입니다. 피고가 박원순이고요. 그게 이제 국정원과 그 박원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네, 한번 충돌. 붙은 거예요. 충돌이었었는데 그때 이 2009년도에 그 소송 있고 난 직후에 박원순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정권이 바뀐 후에 예. 국정원장은 반드시 법정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 국정원 사찰 소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딱 적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은 MB와 원세훈 원장에게는 아니 15년 동안의 인연과 악연이 이어진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서울시장 시절에 시민운동가 박원순을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케어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걸 또 하나의 좌파 세력 어떤 속가내기 이 맥락에서 박원순을 지목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서정 변호사. 저는 이게 아까 시작은 정말 이게 사랑으로 시작했죠. 바로 이게 아름다운 재단에 월급을 기부하고 그게 바로 등불 기금. 등불 기금으로 이게 시작은 그랬는데 틀어진 게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이게 바로 대우나 비판입니다. 2007년도에 이게 박원순 시장이 대우나 정책을 세게 비판하니까 MB가 일단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고요. 저도 방송할 때 뭐 일단 삽질부터 하고 그러니까는 뭐 연락 오던데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 말라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광우병 파동이 생기고 촛불시위 생기면서 그때 이게 좌파 속가내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게 박원순처럼 시민운동하는 사람 중에 약간 이게 진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좀 탄압 비슷하게 이게 시작되면서 사이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정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놈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라니까요. 여기서 그놈은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왜 이놈처럼 하셨는지 말 참 거칠게 하셨네요. 원세훈 전 원장님. 박원순 괴롭히기 왜? 뭐 황정수 원래요. 30초만 이명박 하세요. 대통령하고 짧게.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이명박 그쪽으로 할 대통령이 때 서울시장 할 때 월급 4년을 갖다가 네. 아름다운 재단에 내가 맞아요.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게에 고문도 해주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예. 뭔가 이 두 사람이요. 어느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예. 이 포스코의 사회 이사를 안철수 대표하고 박원순 두 사람이 같이 하다가 네. 박원순만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틀어졌어요. 예.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친박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뭐 거의 스스로 던지다시피 네. 투표를 실시하고 무상급식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정치 구도가 있었는데 예. 박원순이 나와서 거죠. 그걸 갖다가 다 가로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웠다가 극단적인 정으로 가게 되면서 그게 더 그것이 이제 무섭다니까요. 정치적인 어떤 공작으로 나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원세훈하고는 별 저거 없죠. 뭐 가심령 가질 일이 없는 거죠. 거기는 이제 이명박 원세훈이라는 대통령이 사람은. 기분 나쁘면 자동으로 나쁜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원세훈도요. 소리야. 원세훈도 아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 그래요? 예, 2009년도에 네. 이른바 국정원이 박원순 그 서울시장을